네, 이제 주도주 투자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계좌가고는 9시 29분 구간 지나가고 있고요. 오늘도 이분과 함께합니다. MBN골드 조범수 매니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첫 번째 이슈 한번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사상 최초로 3,600선을 돌파한 코스피, 그 뒤에는 반도체 강세가 있었습니다. 쉬고 왔음에도 강해요. 일주일 정도 쉬고 왔는데 오늘 딱 개장 상황을 들여다보기 전만 해도 좀 쉬고 왔으니까 탄력이 떨어지지 않았을까라고 걱정을 했었는데 정말 무의미한 걱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핫하기 때문에 또 이미 보유자의 영역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고, 내 포트 안에 반도체 아직 없으신 분들은 점점 더 고민이 짙어지실 것 같아요. 지금 시장을 보더라도 반도체는 계속 고공행진하고 있는데 또 포트를 열어보면 내 종목은 좀 떨어지고 이런 경우가 허다하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도주 첫 번째 이슈로는 이 부분 짚어보려고 합니다. 올라타기에는 너무 무서운 반도체, 과연 반도체 뒤를 이어줄 후발주자는 또 어디가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또 맨날 같은 소리 하겠지 싶긴 하시겠는데 네. 맞아요. 똑같은 얘기 해야 되고, 일단 시작하기 전에 반도체 좀 먼저 간단하게 짚고 넘어갈 건데, 네. 이번에는 좀 분위기가 많이 다르죠. 이번에 소식 나온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결국에 삼성전자가 엔비디아 최신 그래픽카드 GB300에 HBM을 공급한다, 네. 이거잖아요. 네. 근데 뭔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어떤 부분이요?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랑 같이 가요. 이게 좀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둘 중에 하나만 갔어야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과거에는 삼성전자가 이제 엔비디아 향해 공급을 이제 시작했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은 네. 하이닉스의 캐파이그는 어느 정도 영향도가 있을 것이다라는 우려감 때문에라도 하이닉스가 떨어지는 경향이 있었어요. 네. 근데 지금 보시면 어때요? 둘 다 같이 가갑니다. 가요. 네. 그래서 이런 모습은 지금 현재 HBM뿐만 아니라 지난 이전 시장 내에서 DDR 메모리 가격들이 현재 신제품 DDR5까지 금리 인하라는 기조로 인해서 선행적인 수요가 쏠림 형태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지금 같이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 필요하다라는 건가요? 맞아요. 그렇게 선행적인 지금 수요 공급이 계속 유지가 되는데, 저도 물론 이쪽을 보면서 이런 생각은 있어요. 그럼 그만큼 돈이 넘치는가? 투자를 하겠다, 오픈 AI도 계속 투자를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반도체 수혜를 이야기하고 있는 실정인데, 네. 돈은 어디서 나오느냐라는 기대치는 결국에는 금리 인하밖에 없어요. 금리 인하. 지속적으로 금의 가격의 상승세가 유지가 되고 있죠. 4,000불을 넘어갔습니다. 우리 네. 손가락에 하나 끼고 있는 반지들조차도 몇 배가 올라간 건지 네, 얘기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한돈 사기도 무서워요, 이제. 많이 무섭습니다, 이제. 그래서 금 가격이 지속적인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는데, 금 가격 같은 경우에는 그럼 이런 환율, 화폐 가치에 대한 하향, 그리고 지속적인 확대로 인해서 올라가는 모습도 분명히 있을 거기 때문에 네. 지속적인 금 가격 상승과 함께 이런 AI 섹터들의 상승, 그리고 자금 유입 추세는 유지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만큼 현재 구간에서 탑승하시기보다는 보유자분들께서 천천히 매도의 영역으로 넘어갔다라는 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당연스럽게 우리가 다음을 노려봐야 된다라는 쪽은 이미 앞에서 또 기은하나가 또 전력과 관련된 쪽 이야기들을 맞춰줬는데, 네. 오늘 특징주라고 하면은 장 초반 대비해서 별로 기대를 안 하셨었던 두산 에너빌리티가 그래도 4%가량 움직이고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반도체가 쭉 가는데 원전 안에서도 두의 비리 안 눌리고 상승폭을 유지하고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를 좀 짚어봐야 되는 이유가, 네.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도 이런 AI 추세 흐름이 유지되면서 미국 내 트럼프 대통령이 또 오클로 같은 경우에 지금 개발 승인권에 대해서 빠른 패스트 속도로 지금 넘겨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원전주도 지금 미국 시장 보시면은 오클로가 두산 에너빌리티 말고 SK 하이닉스처럼 고공행진을 펼치고 있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내에서 상장되어 있는 미국 원전 ETF와 계류율이 대략적으로 이 휴일 기간 동안 7%가 넘어갔어요. 그래서 원전주들 같은 경우는 이 상향 추세를 이미 키 맞추기 형태로 쫓아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 좀 상징적으로 좋은 자리라고 생각을 해요. 지난 계속해서 맞고 밀려왔었던 하향 추세 저항대를 오늘 기준으로 상향 돌파가 나온 시점이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 없으신 분들께서도 지금 일단 좀 노려봐야 되는 자리다. 현재 구간부터는 일단 반도체가 장 초반기에서 강하잖아요. 네. 연휴 이후 오늘 금요일입니다. 근데 당장 뭘 사야 되는지 모르다 보니까 반도체 쪽으로만 쏠림 현상이 굉장히 강하단 말이죠. 맞아요. 근데 이 상황에서 오히려 버텨주고 있는 쪽도 잘 보실 필요가 있다. 지금부터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원전주들은 거래대금 유입이 중요하다는 점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포트에 있었던 종목 우진도 함께 체크해보고 넘어갈게요. 네, 원전 안에서 우진도 한번 차트 체크해 볼까요?
자, 우진입니다. 저희가 39%가량의 수익률을 유지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저는 이 종목도 아직도 팔고 넘어가야 될 구간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진 생각보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우진 가자 하시는 분들 많으시던데 네. 우진 지금도 괜찮습니다. 지금 현재 구간 보시면은 5일 이평선 내에서 리바운딩 맞으면서 빠르게 저항대까지 올라오고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전주들 같은 경우에 물론 국내냐 해외냐 여러 논란이 아직도 살아 있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에이펙을 얼마 안 납두고 있는 시점인 만큼 네. 원전주들 같은 경우에도 한미 이번에 관세 협상 내에서 수혜를 받고 넘어가는 섹터 중에 하나인 만큼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 방안을 가지고 또 여러 가지 논란거리들이 많습니다만 최대한 또 긍정적인 해석을 하시면서 우리 한미 관세 협상에서도 좀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원전주들도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 한번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후발주자로는 원전 안에서 두산에너빌리티와 함께 우진 차트까지 점검을 해봤는데 이 두 종목은 지금 들어가도 좋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저희 포트 안에 들어가 있던 반도체 종목이 또 있잖아요. YC도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그렇다면 YC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안에서는 이제 매도하는 구간으로 넘어갔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YC도 전략이 같을까요? YC는 오늘 좀 이 발음을 세게 불러야 될 것 같아요. YC 이렇게요? 저 일부러 안 하고 있었는데 그거. 네. 이게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은 YC 같은 경우에 삼성전자 향이잖아요. 특히나 이번에 GB300 향으로 넘어갔었을 때 가장 강세 흐름을 붙여줘야 되는 종목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네오셈, YC 두 가지입니다. 근데 오늘 기준 내에서 보시면은 결국에 기판들이 계속해서 아직은 강해요. 대덕전자, 심텍,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딱 이렇게입니다. 근데 YC와 같은 지금 장비 테스터 업체들도 넘어가야 되는데 지금 그러면은 이 종목 나가야 되냐? 그럼 생각보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약하니까 나가야 되냐라고 물어보시면 아직은 홀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 아직은 홀딩이냐라고 말씀드리냐면은 상승, 지금 DDR 메모리 가격 상승세가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결국에 어느 순간부터 이 상승세가 멈춰요. 그 구간이 어떤 구간이냐? 그러면 증설로 넘어가는 구간입니다. 우리가 피포 평택공장에 대해서 이야기도 했다시피 앞으로 장비 증설에 대한 이야기도 다음 순차적으로 나올 거기 때문에 YC 같은 경우에 테스터죠. 테스터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증설 쪽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상승 추세가 가파른 만큼 그 다음 장비로 넘어올 때까지 기판이고 기판 다음이 장비다. 그 다음 YC니까요. 아직 좀 더 홀딩하면서 추가적인 막차로 올라탄 YC 상승세 그대로 유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반도체의 본격적인 상승이 펼쳐질 때 저희는 테스터 안에서 YC 편입을 해놨었는데요. YC 자체는 지금 일단 홀딩 전략 짜주셨습니다. 그럼 두 번째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두 번째 이슈로는 다가오고 있는 실적 시즌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연휴가 끝난 이후에 국내 증시는 본격적으로 3분기 실적 시즌에 돌입을 하게 됩니다. 실적이 나오게 되면 이 성적표에 따라서 또 주가가 움직이니까요. 이 성적표에 기대감을 걸어볼 섹터는 또 어딜지, 종목은 어딜지도 여쭤보고 싶은데 어디를 먼저 출발을 해볼까요? 실적이라고 이야기함에 있어서 서프라이즈 비율을 좀 중요하게 보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제가 모든 거를 다 가져 나올 수는 없다 보니까 실적과 관련된 흐름표와 기대치 차트는 제가 네이버 밴드에다가 올려놓을 테니까 조범수 매니저 검색하셔서 오늘 또 조금 이따 30분 뒤에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장 이 실적 형태 내에서 기대치를 많이 올리는 섹터, 우리가 이미 추석 전에 들어가면서 환율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꺼내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은 당연스럽게 수출주 쪽으로 넘어가야죠. 그래서 이 수출주들이라고 이야기하는 섹터들이라고 보면은 결국에 기존 시장에서 반도체가 물론 지금 강세 주도주를 보이고 있지만 계속 1년 내내 주도주를 보이고 있는 섹터들이 있죠. 화장품, 조선. 결국에 여기는 그럼 실적향에 대해서 우려스러울 모습은 거의 없다. 안정성을 찾는 쪽을 먼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보실 구간은 APR입니다. APR 화장품부터 시작이군요. 네, APR입니다. 화장품. 화장품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외국인 관광객 확대와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면서 상승 추세를 유지해 왔었던 것도 맞습니다. 다만 APR 같은 경우에도 미국 내 수출 비중이 상당히 높은 기업 중에 한 곳이기 때문에 오늘 기준 내에서 물론 반도체가 강세를 보일 때 이전에 강세를 보였었던 화장품과 조선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눌릴 거예요. 근데 결국에 반도체가 지금 계속 보시면은 양봉 형태만 몇 거래일입니까? 강세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음을 노려보자. 3분기 실적향에 대한 부분을 노려보자. 반도체는 천천히 일부 분할 매도 형태로 유지하면서
눌릴 때마다 모아가야 될 곳이 바로 이런 수출주 형태, 그리고 지금 환율이 1,420원이다라는 점 기억해 보시면은 APR 같은 종목도 오늘 기준 내에서 24만 9천 원 유지 중입니다. 5일 동평균선 박스권 내에서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 충분히 괜찮다. APR 같은 경우 최근 내 매출액 같은 매출과 그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영업이익 900억 가량 나왔었고 매출액 같은 게 3천억 가량이 나왔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네. 매출 영업이익 비중도 상당히 높은 종목인 만큼 상승 추세는 유지가 될 예정입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과 관세 협상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항상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죠. 관세에 대해서 부과 대상이 만약에 넘어간다고 할지언정 부담스러운 거는 미국이다. 맞아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 좀 기억해 보시면서 APR 같은 경우 현재 24만 9천 원 유지 중이니까 이 해당 종목도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조선 쪽으로 좀 돌아가 볼게요. 우리가 아무래도 추석 전 들어가기 전부터 조선주에 대한 이야기를 해왔기 때문에 현재 추세를 확인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한화 엔진 먼저 좀 보고 넘어갈게요. 한화 엔진이요. 기자재 단에서 항상 말씀해 주신 종목이죠? 그렇죠. 기자재 단에서는 가장 1등, 실적향에 대한 기대치도 항상 지금은 대형주보다는 1등 엔진 쪽을 봐야 된다라고 네. 말씀드린 종목인데 한화 엔진 같은 경우에도 오늘 기준 내에서 반도체가 너무 강세니까 마찬가지 어떻습니까? 눌립니다. 2%가량의 짧은 눌림 구간입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추가적인 이탈 여부 없이 강세 형태로 버티고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실적향 내에서 지금 앞으로 마스가 프로젝트 이거에 대한 기대감들이 굉장히 높았잖아요. 원전이나 조선 이 섹터들 마찬가지로 한미 관세 협상에 대한 기대치들이 그대로 살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쪽 실적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자, 그리고 전력 쪽 하나 더 볼게요. 원전 쪽으로 같이 편입했었던 종목인데 보성파워텍입니다. 저희도 수익률이 26.9% 자랑하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보성파워텍, 우진 해당 두 종목 마찬가지로 어떻습니까? 추세 이탈 없이 다시 한번 저항대까지 위치해 놓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다시피 지금 결국에 AI 하나만 계속해서 올라가는 시장은 아니에요. 우리가 조선주, 반도체, 원전, 반도체와 원전 조선, 조방원 이거 완전히 반대로 갑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에는 이 두 섹터, 이 양분립되는 듯한 이 모습들 다 AI로 인한 수혜입니다. 그 부분을 체크해 보신다면 반도체가 강세라고요? 그럼 다음은 당연히 조선과 원전이 움직이겠구나라는 점을 꼭 체크해 보시면서 보성파워텍도 지금 저항대 돌파 여부 한번 같이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오늘 추천 종목은 당연스럽게 그럼 조선주 하나 가지고 나왔으니까요. 잠시 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결국에는 반도체 정말 눈부신 강세 속에는 AI의 성장 기대감이라는 게 숨어 있으니까요. 큰 틀에서 에너지, 그 밑에 있는 조선, 그리고 기존의 주도주였던 원전까지 흐름 한번 계속해서 주시해 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조선 중에서 한 종목 들어가신다고 하셨는데 어떤 종목일지 한번 바로 만나볼까요? 어디 들어가면 좋아요? 자, 이 종목은 땡땡 엔진이 없어요. 땡땡 엔진이 없다. 하나는 아니군요. 하나도 아니고 네. HC현대도 아니고 딱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자, 현재가 21,900원에 편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중공업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3중입니다. 3중이 지금 아마 3사 중에서 지금 군함 사업들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근데 군함 사업과는 상관없이 가장 강하게 버티고 있는 조선 실적주가 아닐까 싶습니다. 가장 AI 데이터 센터와도 밀접한 연관성을 보이고 있고요. 자, LNG 선박 그리고 해양 플랜트 전문 업체입니다. 자,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 최근에 굉장히 긍정적인 소식이 하나 들려왔죠. 오픈 AI가 한국 지사 설립 이후로부터 샘 올트만이 삼성 그리고 SK 하이닉스에 방문했는데 삼성과 협력 이야기가 나왔을 때 여기에서 삼성전자, 삼성전기, 삼성 SDS 딱 여기까지만 들어가는 거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여기 갑자기 뜬금없이 삼성중공업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요. 삼성물산까지 들어가고 계열사로 쭉쭉쭉 퍼지더라고요. 그렇죠. 물산, 중공업까지. 물산이랑 중공업 이야기가 왜 나왔냐면은 데이터 센터, 해상 데이터 센터가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친환경. 네. 에 대한 개발 방향을 맞추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부터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이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에 바닷속에 위치를 해놓는 해당 데이터 센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현재 오픈 AI는 좀 다르게 해상 위에 떠 있는 데이터 센터에 대한 이야기를 내놓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유일하게 해상 플랜트 건조 이력을 보유하고 있는 조선사 중에 한 곳이기 때문에 이번 오픈 AI와 협력 이야기가 나왔다라는 점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이제 수요와 관련된 이야기는 결국에 LNG고 LNG 선박이죠. 네. LNG 선박 같은 경우에 최근에 발주량 그리고 LNG 지금 현재 발전량이 대략적으로 2배 가까이 올랐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계속해서 AI와
조선 그리고 원전과 같은 이 전반적인 산업 형태의 지금 사이클이 유지가 되고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보시면서 반도체가 너무 강세니까 반도체 따라가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지만 네. 저는 다음을 좀 노려보는 게 좋다라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환율 지금 현재 1,420원 유지 중입니다. 환율이 강세일 때 조선주들 향후 더 강세를 보였었던 이력이 높았다라는 점까지 3분기 실적 시즌 안정성까지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차트 보면서 가격 전략 말씀드릴게요. 네. 삼성중공업입니다. 오늘 장 초반 기준으로 말씀드렸다시피 하나엔진 같은 종목들, 일부 상승 추세가 나왔던 종목들 같은 경우 음봉 형태로 일부 눌림 구간이 있죠. 삼성중공업도 오늘 장 초반 마찬가지였습니다. 마이너스 1.8%가량으로 약세, 정말 자그마한 약세, 조정 눌림 구간이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빠르게 아래꼬리 달고 회복하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 실적 안정성과 그리고 AI에 대한 데이터 센터 수요까지 같이 가져가는 종목이다. 체크해 보시면서 가격 전략 지난 고가 넘어가는 거 봐야겠죠. 이제 하도 많이 올라갔다 보니까 계속해서 저항대 월봉 기준 형태로 보셔야 됩니다. 목표가 25,500원으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단기 추세 이탈 나오는 25,500원으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오늘 조선 안에서 오픈 AI와의 협력 기대감이 있는 삼성중공업 편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 전략은 하단 자막 참고해 보시기 바랄게요. 그럼 오늘 장 남은 대응도 매일경제TV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